일단 감수 분열까지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진행을 어디를 피시냐면 사람의 유전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 사람의 유전 뭐 사람의 유전이 왜 어렵냐 이제 여기서부터 소개하고 있는데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와. 아 그렇구나 이거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어.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오래 살고 그러니까 가계도 조사하고 쌍둥이 연구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가계도 조사할 때 뭐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이제 뭐 이런 기호 정도 알면 되고 여기서 뭐 쌍둥이 연구는 좀 볼만하지 그치?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 구분할 줄 알지? 여기 보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 뭐 정자가 하나고 남자도 하나인데 얘네들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 이세포기 때 각각 개체가 되면은 일란성 쌍둥이야.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아. 그치? 근데 이란성 쌍둥이는 난자가 두 개가 배란이 된 거야, 엄마한테. 그래서 각각의 전자가 왔기 때문에 각각 다른 개체인 거죠. 단지 자궁을 공유한 사이일 것 뿐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각각 이제 알코올 중독, 치매, 남모냥 적혈구증 이렇게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가 남모냥 적혈구증 보면 압도적이야. 그치? 이유는 뭘까? 유전자가 동일하니까. 그치? 이거는 이제 후천적인 것보다 선천적인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정도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보다는 치매가 뭐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유전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라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집단주사라는 게 있어. 이거는 이제 통계를 내가지고 이제 찾는 방법이야. 뭐 예컨대 많이 나오는 얘기는 보통 이제 시스 AB형이라고 해가지고 AB, 보통은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유전자가 있대. AB가 이제 같이 다니는 특이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해. 그래서 그러니까 뭐 보통은 뭐 AB형인데 AB형이랑 결혼을 해서 O형이랑 결혼을 했는데 AB형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이거 모르니?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지금 문제를 일으켰다는 뜻이거든. A형 아니 A5 아니면 B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AB형이 생길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실제 일부 뭐 이렇게 전라도나 큐슈 지방의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시스AB형이라고 하는데 시스AB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AB형이 태어날 수가 있지. 상대방이 O형인 경우에는. 그치? 그래서 뭐 이런 거가 이제 집단조사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 멘델의 법칙. 멘델의 법칙은 이제 세 가지 법칙을 소개를 하고 있지. 우열의 원리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거, 두 번째는 분리의 법칙, 세 번째는 독립의 법칙. 우열의 원리는 이제 일단은 니네들이 이 유전 용어가 안 익숙할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고민스러운데 내가 말하다가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바로 질문해. 자, 일단 이렇게 스몰 알라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을 우리가 이제 동형접합이라고 해. 동형접합. 오케이? 동형접합인데 열성인 애가 같이 있으면 열성 동형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성 동형접합. 우성인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볼까? 우성 동형접합. 오케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이 용어를 몰라서 조금 괴로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동형접합을 영어로 호모라고 하기는 해. 그래서 호모냐, 헤테로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모가 또 다른 뜻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웃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자, 다음에 나오는 거 이렇게 라자, 스모라 이렇게 생기는 거를 이형 접합이라고 해요. 이형 접합. 이형 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호모 둘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형 접합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다. 이게 이제 이건데 이 우열의 원리는 뭐냐면 어떤 애가 잡종 1세대에서 이형 접합인 경우 라자라고 스모라는 있을 때 발현되는 쪽을 우성이라고 한다. 이게 우열의 원리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발현이 되려면 뭐야? 다른 쪽에 대해서 얘가 우성인 경우, 즉 뭐 예컨대 뭐가 있을까? 뭐
쌍꺼풀. 그래서 쌍꺼풀이 이제 우성인 케이스거든. 그래서 외꺼풀하고 쌍꺼풀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쌍꺼풀이 된다는 거예요. 쌍꺼풀이 표현이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우열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형접합에서 나오는 표현형을 우리가 우성이라고 하고 발현되지 않는 쪽, 스몰 R 쪽을 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중학교 때 좀 배우기는 하는데 또 배운 지 오래돼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분리의 법칙이야. 이거 이제 멘델이 이제 산속에서 이제 콩 키우면서 내린 결론이지.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생각했다는 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여기 보면은 만약에 이제 아까 전에 잡종 1세대에서 이제 라지알 스몰알인 사람이 자가 수분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정자를 만들 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얘네들이 반반 논아가는다는 거지. 정자를 만들 때 하나는 라지알 스몰알, 하나는 스몰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난자도 같은 경우로 이렇게 나눠지면 경우의 수가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나오고 얘네들을 교배했을 때 경우의 수가 유전자의 비는 1대2대1, 그 다음에 그 우성열성, 표현형의 분리비는 3대1이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만드는 스퀘어를 퍼넷 스퀘어라고 해. 보통 뭐 과일 바구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되게 빨리 잘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것도 잘 건드릴 수 있게 해야 돼. 지금 이제 기본기니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의 법칙이 소개가 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완두콩인데 지금 모양만 보고 있어. 보면 등분한두하고 쪼그린한두하고, 그치? 근데 여기다가 색깔이라는 또 다른 형질을 같이 만약에 넣는데 만약에 이 모양을 만약에 1번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색깔에 관해서는 뭐 2번 염색체가 결정을 한다. 그러면 1번 염색체하고 2번 염색체는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안 줘. 그치? 안 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냐면 9대 3대 3대 1이 된다는 얘기야.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둥근 거하고 찌그러진 게 3대 1이야. 그치? 그러니까 노란색하고 초록색이 또 똑같이 하면 3대 1이 나오겠지. 같은 원리로 하면. 그런데 둥근 거하고 노란 거, 그리고 둥근 거하고 초록색, 그리고 찌그러진 거 노란색, 그리고 찌그러진 초록색의 날이 있다고 얘네들 하면 얘네들이 이제 서로 영향을 안 주니까 둥근 거 노란 애들은 3 곱하기 3에서 9, 그리고 둥근 거하고 초록색은 3 곱하기 1에서 3, 그리고 찌그러지고 노란색은 1 곱하기 3에서 3, 찌그러지고 초록색은 1 곱하기 1에서 1, 그래서 9대 3대 3대 1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안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이거랑 관련돼서 조금 봐야 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관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 둥근 유전자를 라지알 그리고 찌그러진 걸 스몰 R이라고 할게. 그리고 노란색을 라지 Y, 초록색을 스몰 I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경우의 수를 만약에 해보면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I,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I 이렇게 되지, 그치? 얘네들의 이제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오면 1대 1대 1로 나오겠지, 그치? 이것도 스퀘어를 만들어 보면 돼, 잘 모르겠으면. 그러면 이제 개수가 한 개씩 나오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을 똑같은 애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 더 만드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난자도 이 경우에서는 그대로 유지할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I, 스몰 R, 스몰 I, 스몰 R, 스몰 I 이렇게 이제 돼서 얘네들을 쭉 비율을 해가지고 얘네들의 이제 경우의 수를 딱 하면 전체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야, 16개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서. 그치? 16개가 나와서 얘네들을 비교를 해보면 9대 3대 3대 1이 나온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열이니까 얘도 우열이니까 둘 다 우열인 게 나오겠지. 그치? 여기도 얘가 우열이니까 열이 있다 해도 어차피 우우 이렇게 나오겠지. 우우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우우. 그러니까 여기는 다 우우지. 우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열렬이 나오지. 열렬. 그치? 열렬. 그 다음에 여기를 해보면 여기
우열. 뭔 소리가 하겠네. 이게 나중에 이 표현이 문제 풀 때는 더 편하기 때문에 지금 소개하는 거야. 우우. 그 다음에 여기도 우우 맞지? 여루. 여기 여루지. 그 다음에 여루. 여기도 하면은 우열. 여루.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기 나온 거대로 되는 거지. 동그랗고 뭐 저기 9개가 어떻게 돼요? 하나 우우를 세면 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저기 두 번째 3 둥근고 초록색인 거 그걸 얘기를 해보면 여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찌그러지고 노란색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저 찌그러지고 초록색 9대 3대 3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따로 생기니까 이 경우의 수가 생기지만 얘네들이 이럴 수도 있잖아. 같이 다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라지아가 친구야. 이렇게 딱 붙어 있어. 같이 다녀. 마치 금발하고 파란 눈처럼. 그리고 여기는 스몰아가 같은 형색체 있어. 같이 붙어 있어. 그러면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 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그치?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우우가 나올 거고 여기도 우우가 나올 거고 우우가 나올 거고 뭐 하나 하겠다 열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3대 1로밖에 안 나와 이렇게 되면, 그치? 9대 3대 3대 1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치? 그런 내용이 돼 있어. 자, 그래서 연관이 안 되고 독립일 때 혹시 확률 배운 사람 있어? 아직 확률 안 배웠나? 확률에서 이제 독립인 경우에는 그냥 곱하거든. 뭐냐면 마치 그 동전을 던지고 주사위를 던지면 뭐 동전에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에 1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그냥 얘기를 하지. 이런 걸 독립이라고 해. 서로 연관이 없는 것들. 근데 이상하게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주사위가 자꾸 3이 나와. 뭐 이렇게 누가 조작을 했다. 그러면 이게 연관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럴 때는 얘의 확률에 의해서 이쪽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따로 확률을 계산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서로 연관이 없을 때는 각자 계산을 하는 거지. 아까처럼 뭐 얘네들 계산을 할 때 전체가 16이니까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16분의 1. 얘는 어떻게 계산한 거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지? 16분의 9.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둥글 확률이 4분의 3이잖아. 4개 중에 3개였으니까 3대 1이었습니다. 맞니? 그치? 노란 확률이 4분의 3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둥글 확률이 4분의 3, 초록색 확률이 4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확률적으로. 찌그러질 확률이 4분의 1, 노란색 확률이 4분의 3. 그러니까 16분의 3이니까 9대 3대 3대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뭐 처음에 안 익숙할 거야. 근데 이게 뭐 뒤에 보면 워낙 이런 걸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이제 예쁜 그림이 하나 있었네. 그래서 아까 내가 했던 거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이 뒷페이지에 나오지. 이거는 이제 뭐를 전제로 한 거냐면 독립, 서로 연관성이 없으니까 이게 1대1 대 1대1도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좀 불편하고 좀 모르겠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갈게. 자, 사람의 유전의 부분을 크게 이제 단일인자 유전하고 다인자 유전으로 나눠. 이거 뭔 얘기냐면 단일인자 유전은 뭐냐면 아까 콩같이 라지아라고 스몰알에 의해서 모양이 결정이 되잖아. 그치, 마치 1대1 함수처럼. 이렇게 되면은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다인자 유전은 뭐냐면 이런 거지. A랑 스몰 a, B랑 스몰 b, D랑 스몰 d에 의해 가지고 사람의 피부색이 결정이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세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이 되잖아. 그치?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 다인자 유전. 여러 가지 인자가 있다. 그치? 이거는 단일인자 유전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일단 우리가 용어를 잘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크게 단일인자 유전하고 다인자 유전으로 이제 나눠. 그리고 이제 또 나누는 방법이 여기 소개하는 것처럼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상염색체로 유전을 하느냐, 성염색체로 유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유전하고 뒤에 보는 이제 성유전으로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보게 돼. 일단 상유전부터 보자. 상염색체는 성염색체가 아닌 염색체를 그냥 상염색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X, Y가 아닌 것,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자, 그래서 대립유전자가 이제 두 가지인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경우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멘델의 법칙에 따라서 얘네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뭐 라지 A, 스몰 A, 라지 뭐 A, 스몰 A 뭐 이런 애들의 이제 확률 자체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4대 1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앞에 있는 콩 얘기랑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같은 얘기. 그래서 뭐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제 뭐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콩 중에 이제 둥근 콩에 해당하는 게 우성인 거고 찌그러진 콩이 열성인 것처럼 이제 이마도 이제 V자가 우성이고 일자가 열성, 보조개도 뭐 그렇고 화말개도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갈게. 깃불 모양의 이제 가게도 유성해가지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부착형하고 분리형이 있지. 귀 모양 알아? 이렇게 생긴 사람 귀도 있고 이렇게 엘프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 귀도 있잖아. 그치? 이거를 왼쪽을 뭐라고 해? 이거를 부착형이라고 하지. 그치? 이걸 부착형이라고 하고 이걸 분리형이라고 해. 분리형. 형질이 이제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부착형하고 분리형 중에 어느 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이 가계도를 보고 딱 판단할 수 있니? 딱 보고. 대단한데. 뭘 보고 얘기했어? 뭘 보고 판단한 거야? 어? 5번이랑 6번 보고? 그치. 이거를 뭐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애들을 갑툭튀라고 하지, 갑툭튀. 그러니까 부모가 동일 표현형인데 부모의 표현형과 다른 애들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얘네가 바로 열성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왜 얘네들이 열성인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전에 콩 생각하면 되지. 라지알 스몰알 교배를 했을 때 스몰알이 갑자기 튀어나왔지. 왜냐하면 부모는 동그라미인데,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의 없던 형들이 갑자기 나오면 얘네들이 열성 형질이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열 판단을 이렇게 보자마자 빨리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문제 풀 때. 그래서 첫 번째, 가계도 볼 때 푸는 요령이 갑툭튀지. 그래서 갑툭튀 좀 잘 보고 계시고. 뒤로 갈게. 유전 형질 결정 대립 유전자가 3가지 이상인 경우, 이걸 우리가 복대립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는 라지알하고 스몰알이 대립을 해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을 한 거였어. 그치? 근데 여기는 등장인물이 3명인 거지. A형, B형, O형. A, B, O 이 3가지가 싸워서 형질을 결정한다는 거야. 그런데 얘네 둘 다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둘 다 단일인자 유전으로 가.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그런 거지. 조종사가 라지알하고 스몰알이 있는데 종류가, 그치? 비행기가 2대가 있어. 그럼 여기다가 비행기다 태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뭐 라지알, 스몰알 이게 다지, 그치? 이거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복대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비행기가 2대인 거는 똑같아. 2대인 거는 똑같은데 여기 들어가는 비행사가 3명이 있는 거지. 그러면은 A랑 O랑 뭐 B랑 O랑 뭐 이런 식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다양하게 나타나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대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까 전에는 이런 거는 이거에 라임을 맞춰서 단대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사람들이 단대립. 그러니까 단일인자 유전의 스타일이 2개가 있는 거지. 하나는 단대립.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보통 다 단대립이지. 그리고 이렇게 ABO식 같은 것들을 뭐라고 한다? 복대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복대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제 북대립에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데 사실 이 정도 내용이 사실 나오지 않아 문제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북대립인데 우열이 불분명한 경우지 이렇게. 그치?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이건 알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건데 보통은 케이스에서 이런 데이터를 안 줘. 지금 이런 박스 ABO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누가 O형인지 뭐 그런 건지에 대해서 전혀 말 없이 이제 적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유전자형을 탐구 자료 살펴보기 같은 거 풀 때 좀 해보면 뭐 가계도 풀 때 요령으로 하나 해보자면 A, B형하고 A형이 이렇게 우아래로 이렇게 있잖아 직계로. 그럼 이거 무조건 BO 아니 BO랑 AO야 무조건 100%.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건 본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푸느냐의 스킬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A형하고 B형이 부모 사이에 있다 만약에 있게 되면은 무조건 A5형, B5형 이렇게 놔두고 풀면은 맞아요. 이제 천천히 거꾸로 해보면 AB형은 뭐 AB형 다 나온 거고 O형이 O5형이지 O5형. 근데 둘 다 이제 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O를 줄 수밖에 없지 양쪽에서 O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가 AO, BO가 되고 이 A형의 A는 누구한테 받았어? 1번한테 받았겠지. 그치? 1번한테 받았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 뭐가 와야 돼? B가 오면 A, B형이 되니까 안 돼. 그치? 뭐가 와야 돼? O형이 오는 수밖에 없지. 그치? 네? 유전 처음 이런 거 유전자를 처음 해보나 지금? 조금 배운 사람도 있니? 아무튼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얘네들이 논아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찍히고 있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그 생식세포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 방법에 이제 분리의 법칙이 있으니까 얘네들의 이제 유전자형을 이걸 보고 추론을 해서 보통 이제 거꾸로 문제를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특별한 경우에서는 조금 설명을 하고 들어갈지 말지 좀 고민스럽네. 일단 여기 내용 다 훑은 다음에 문제하고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염색체 유전이 나오지. X랑 이제 Y에 의해서 이제 유전이 되는 걸 성염색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XY만 배우지. XY. 그 뭐 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XX 이러면은 이제 같잖아. 이렇게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보통 이제 호모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런 호모인 경우랑 이제 헤테로인 경우가 있으면 보통 이런 같은 경우가 우리 같은 경우는 암컷이잖아. 그리고 다른 경우가 수컷이지. 그치? 근데 닭은 암컷이 ZW야. 달라. 그리고 수컷은 뭐 ZZ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호모가 수컷이 되고 암컷이 ZW가 되는 그런 동물들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 시험 볼 때는 무조건 XXXY만 나오니까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할 필요는 없어. 혹시나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지. 하나는 이제 X형 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게 있겠고 또 하나는 그렇지. Y형 색체에 의해서 하는 게 있겠지. Y형 색체. X형 색체에 의한 것들이 이제 정록생명하고 혈우병이 있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남자면 어떻게 되는지, 여자면 어떻게 되는지. 이 X형 색체에 의해서 나오는 이 염색을, 그러니까 이런 애들 뭐라고 하냐면 반성유전이라고 하거든. 반성유전. 왜 반성유전이라고 하는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공간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만약에 어떤 여자가 병에 걸렸어. 그치? X-X-. 그래서 이게 이제 경유전자고 X에 대해서 열성이 있다고 전제하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은.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딸이었겠지? 아니? 누구의 딸이었어? 딸이었는데 아빠한테 Y를 받지는 못했을 거야. 아빠한테 분명히 뭐를 받았어? X-를 받았겠지. 그치?
엄마한테 X 다시 하나 갖고 나머지 하나는 몰라. 그치? 잘 모르겠어. 그렇게 됐어. 근데 지금 보면 X 다시가 지금 열성이니까 열성병에 지금 잇따른 걸린 거야 지금. 그치? 그리고 아빠도 걸리겠지. X 다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커버를 칠 정상이 없잖아. 아빠도 무조건 걸려.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어떤 남자랑 결혼을 했어. 정상인 남자라고 치자. 그래서 누굴 낳냐면 아들을 낳았어. 그럼 아들은 아빠한테 Y를 받겠지. 그치? 그럼 엄마한테 뭐 받아? X 다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럼 아들도 걸리지. 그치?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쓴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열성 반성 유전이야. 선생님이 쓴 게 열성 반성 유전. 열성 반성 유전의 특징이 있지. 뭐가 특징이지? 여자가 문제. 만약에 어떤 여자가 걸렸는데 우월의 남자가 만약에 걸렸다. 그렇다는 거는 열성 반성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치? 열성 반성일 가능성. 이게 상유전일 수도 있어.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상유전일 수도 있지만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 때 어떤 힌트로 작동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되니? 지금 열성 반성으로 나온 게 생맹하고, 그치? 정록생맹하고, 지금 여기서 나온 게 치사유전을 하는 혈우병 2개 나오지, 그치? 근데 이제 정록생맹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나오면 그냥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문제 푸시면 되겠어. 네? 근데 반성유전은 이거랑 조금 달라.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X 호모인 애가 엄마 뱃속에서 죽어. 이런 딸이 태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치사유전이라고 얘기를 해. 치사유전. 그리고 이제 왜 이름을 반성이라고 졌을까 하면 이름을 보면 알겠지. 반대성에서 나타나 계속. 그치? 이 집 아빠한테 나타났다가 딸한테 그 딸에서 그 집에 또 아들한테 나타나지. 반대성에서 계속 나타난다고 해서 이름을 반성유전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그치? 반성유전의 특징, 이거를 이제 보통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지. 병녀, 병남. 여자가 병에 걸리면 무월에 남자가 병에 걸린다. 이런, 그치? 이런 표현.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이게 뭐 좋은 걸 수도 있는 거고 정상이 아니 우리랑 다르다고 해서 나쁘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 표현은 좀 그러긴 하는데 뭐 워낙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도 그냥 따라서 하는 거야. 두 번째 볼게. 그럼 열성 반성을 했으니까 열성 우성, 그러니까 우성 반성도 해볼게. 우성 반성 뭐가 나올지 알 것 같긴 한데 봐봐. 이 우성 반성이라는 건 뭐냐면 X-하고 X가 있는데 지금 X-가 우성인 거야. 아까랑 반대지, 그치? X- 우성인 거야. 근데 어떤 남자애가 병에 걸려서 어떤 남자가 병에 걸렸어. 근데 이 남자는 병에 걸렸겠지. 근데 이분도 누구의 자식이었겠지. 엄마도 있고 아빠가 있을 거야. 아빠한테 뭐 받았어? Y 받았겠지, 그치? Y 받았어. 엄마한테 뭐 받았겠어? X 받았어. 엄마의 나머지 X는 뭔지 몰라. 그렇지만 얘는 우성이야. 그럼 발현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엄마가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 남자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치자. 그치? 정상인 여자라고 해. 그래서 딸을 낳았어. 딸을 낳았으니까 엄마한테 X 하나 받고 아빠한테 X 다시 하나 받았겠지. 그치? 그러면 이 X 다시가 발현되니까 역시 딸이 병에 걸린다. 그치? 결론은 뭐야? 남자가 병에 걸리면 위아래 직계의 여성들이 병에 걸리는 이런 결론이 되는 거지. 특징이 뭐냐면 반성 우성의 특징은 병남 병녀야. 남자가 그러니까 병에 걸린 남자를 빨리 찾아야 돼. 그 가계도에서. 만약에 그런 눈치가 딱 보이면. 그래서 병남 병녀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논리상은 뭐 대우도 성립을 해. 여기 대우 이런 거 알지? 수학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이거 대우가 뭐냐면 여자가 정상이면 우 아래 남자는 정상이다 이건데 문제 풀 때 별로 유용하지 않아서 그냥 소개는 안 할게.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반성 우성, 반성 열성이야. 보통 이제 책에서 소개하는 거는 피부얼룩증이라고 하는 증세가 있는데 이제 그게 반성 우성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러면 하나가 남은 게 있지. 하나는 어디다 써야 될까? 여기다가 쓸게. 한성유전이라는 게 있어. 한성유전. 한성유전은 이제 뭐로 유전이 되는 거냐면 Y로 유전이 되는 거야. Y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증상이 이모가다증. 이모가다증 그 그림 본 적 있니? 그림 너무 못 그려가지고.
깃털이만 이렇게 나는 이거 이모가다증이라고 해. 깃털이 되게 많은 사람. 보통 잘 몰라. 깃털을 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 남자들한테는 나타나는 병인데, 그러니까 어떤 아빠가 만약에 이모가다증이야. 그치? 할아버지가 이모가다증이어서 결혼을 해서 할머니랑 살았어. 그래서 아들을 낳네. 그럼 이 Y 누구한테 줘? 아들한테 주겠지. 그치? 그러면 이 아들도 이모가다증이 되는 거지. 그치?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또 어떤 여자랑 결혼했어? Y 누구한테 받아? 아빠한테 받아. 그치? 그러니까 또 이 아들도 뭐가 돼? 이모가다증이 되는 거지. 딱 보면 내 아들. 딱 보자마자 알겠어. 이산가족 찾기 이런 거 할 때 되게 좋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왜? 이거 보면은 남자만 쫙 걸렸거든. 그러면 이거 한성유전이네. 바로 다 알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한성유전. 그리고 이름이 왜 한성유전인지는 알겠지? 한쪽 성에서만 나타나지. 그 남자들한테만 나타나기 때문에 한성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록생명이 문제 많이 나오기는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풀 것인지 우리가 이제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이렇게 쭉 경우의 수로 다 해가지고 소개한 게 이렇게 내용이 여기 있어.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이제 혈우병 유전 해가지고 뭐 영국 여왕이 뭐 이거라며, 그치?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열성병인데 XX-여가지고 발현이 안 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인자라고 해. 보인자.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 이제 보인자였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중에, 그치? 딸은 괜찮은데 왜냐면은 정상인 남자랑 결혼을 했으니까 이 X가 이 X-X인데 여기로 좀 볼까? X-X인데 여기 이 공주한테 X- 주고 아빠가 X를 주면 얘는 그냥 보인자 형태로 있겠지. 지금 얘가 혈우병에서는 X-보다 정상이 우성이니까, 그치?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아들 중에 하나가 혈우병에 걸린 거지, 그치? 그래서 괜찮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온 유럽에 이제 그런 보인자들이 퍼지기 시작을 했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 집안에도 나타나고. 여기 공주가 또 스웨덴에 시집을 가서 또 혈우병 왕자님을 또 낳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정록생명 가계도를 딱 볼게. 일단 실전적으로 좀 봐야 되니까 이거를 딱 보고서 이제 드는 생각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내가 보이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그냥 아무 데이터가 없이 이제 본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일단 갑툭튀가 있지, 그치? 여기 8번.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열성이야. 그치? 열성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그치? 그리고 상유전인지 성유전인지 빨리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지. 그러니까 성유전이고 상유전이고 우성이고 열성이고 이 4가지 경우의 수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상당히 괴로워. 왜? 경우의 수가 2개이면 하나로 가서 그냥 꽉 나면은 나머지 하나가 답이 돼버리잖아. 그치? 근데 경우의 수가 이게 3개가 넘어가면 문제 푸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야, 사실은. 그래서 빨리 판단을 해야 돼. 그래도 이건 땡큐지. 이 8번 덕분에 얘가 열성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는 일단 이 경우에서는 빠지는 거지. 맞니? 그러면 이제 가능한 게 성유전이면서 열성인지 상유전이면서 열성인지만 판단하면 돼. 그런데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병 걸린 남자가 있어. 여기도 있네. 그치? 근데 병 걸린 남자가 있네. 이게 열성인데 지금 열성병이니까 병 걸린 남자보다는 병 걸린 여자가 좋겠다. 왜? 병력 영남을 써야 되니까. 여자가 있어. 그래서 병에 걸렸네. 그러면은 반성 열성일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괜히? 이렇게 해서 푸는 거야. 근데 그러면 상인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맞아. 가능성이 있어. 근데 출제자의 한 90% 이상이 여기서 성유전을 보내, 실제로. 그래서 물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상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그렇지만 너네들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성유전이구나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시간을 쓰니까. 돼? 확률이 항상 높은 쪽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 평소에 문제 풀 때는. 그래, 이게 이제 지금 열성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상유전이라고 해보자. 선생님은 똥을 밟을 거야. 자, 보자. 그리고 상유전이라고 하면 얘가 스몰 R 이렇게 돼야 되지. 상유전이면. 맞지?
그리고 얘는 라지알 블랭크, 라지알 블랭크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스몰알, 스몰알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도 이제 라지알이 하나 있을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애가 태어나는 건 별 무리가 없어 보이지, 그치? 여기 라지알, 스몰알 이런 식으로. 스몰알이 이렇게 있으면 둘 다 갖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치? 그러네. 이 문제는 상으로 해석을 해도 해석이 가능한 문제다.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상으로 해석이 가능한 문제기는 해. 근데 아무튼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단 어떻게 하라고? 열성 성유전이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다. 오케이? 이 문제는 해석이 둘 다 가능한 문제네. 자, 넘어가도록 할게. 자, 가계도 분석하는 방법하고 소개하고 있어. 그래서 유전병인 딸,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제 뭐를 알 수 있다. 이게 갑툭튀다. 이거 알 수 있지, 갑툭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지? 문제에서 열성이야. 그치? 열성이 병 걸린 여자가 있는데 아빠를 봤더니 병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지? 그러면은 뭐지? 얘는 상유전 열성이구나 하고서 이제 바로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세팅이 되는 거지. 그럼 상유전 열성이니까 하면서 이제 풀면 돼. 근데 이 지금 선생님이 이제 풀이를 하는 규칙 몇 개를 소개할 건데, 첫 번째가 얘기했던 이제 동일한 표현형의 부모에서 다른 표현형이 나왔을 때, 아까 얘기한 갑툭튀. 그 두 번째가 금방 얘기한 게 뭐 병남병녀 이런 거 있었지, 그치? 병남병녀, 병녀, 병남 이런 거 있었지. 뭐 이런 법칙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많이 쓰는 것 중에 유용한 게 뭐냐면 그냥 내가 만든 말이야. 표반증이야. 그러니까 표현형이 반대인 직계 가족끼리는 열성 유전자를 공유하는 성질이 있어. 이것도 거의 100% 맞는 건데, 봐봐. 딸이 지금 이렇게 이제 상열성인 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잘 판단이 안 닿아서 뭐 물음표 뭐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거든,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판단이 안 서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아빠하고 딸하고 지금 서로 표현형이 서로 이렇게 다르지, 그치? 그러면 딸도 스몰 R을 하나 가지고 있고 아빠도 스몰 R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수 있어. 그리고 엄마도 만약에 서로 표현형이 다르다, 엄마도 스몰 R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문제 풀 때 되게 편해. 이게 뭐 지금 열성이가 아니까 사실 그냥 이렇게 쓰고 라자 이렇게 쓰면 이제 사실 뭐 답이야 금방 구할 수 있는 건데, 그 표현형이 반대인 직계가 있을 때는 열성 유전자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줘. 오케이? 이 세 가지로 거의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풀려. 근데 단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자주 풀어봐야 돼, 여기를 할 때는. 지금은 뭐이 정도 문제들부터 연습을 하고, 이제 나중에 막 이제 뭐 킬러 문제 같은 것들 뭐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낼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용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 세 가지 규칙으로 일단은 문제를 접근을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줘요.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일인자 유전하고 다인자 유전이 소개돼 있지. 아까 전에 이거는 소개했어, 선생님이. 그치? 그러니까 한 쌍의 대립 유전자냐, 두 쌍의 대립 유전자냐. 그리고 단일인자 유전 안에서 단대립이냐, 북대립이냐 이렇게 있다고 했지, 그치?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건데, 다인자 유전은 이제 보통 보면 하나의 유전 형질을 발현하는데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다대일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표현형이 나오고 그리고 형질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예컨대 이제 피부색 같은 거 생각을 하면 완전히 뭐 까만색인 사람도 있고 초콜릿인 사람도 있고 뭐 어정쩡한 색깔들이 되게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뚜렷하게 잘 안 보여, 실제로. 그치? 대신 연속적으로는 나타낼 수가 있지. 누가 더 진한지 흐름인지. 그리고 환경에 의해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특징이 돼.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오지가 않지. 시험 문제는 이제 뭐가 나오면 여기 있는 이런 계산 문제들이 나와. 이 숫자들이 왜 나오는지는 약간 수학적인 베이스를 좀 갖고 있어야지 좀 설명하기가 좀 편해서 이거는 좀 써야긴 한데. 봐봐. 이제 보통 다인자 유전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형을 얘기를 하냐면, 다인자
대문자 개수를 대문자 개수를 중시를 해. 대문자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 한쪽이 만약에 large A, small a. 이거는 약간 이제 기호의 약속인데, 봐봐. 아까 이제 우리가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상동염색체가 있으면 여기 뭐 large A가 있고 여기 small A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많이 하냐면 선생님들이 여기 large A, small A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 근데 이게 시험 볼 때 칸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불편해, 풀다 보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 large A, small A 이렇게 표현을 해. 이렇게? 되니? 뭐 이렇게 된다고 일단 약속을 하고, 이건 약속 끝 한다고 하고, 여기에서 얘네들이 large A, small A가 되고, 그 다음에 large B, small B가 있고, large D, small D가 있는 어떤 엄마랑, 그치?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 large D, small D를 가진 어떤 아빠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 대문자가 엄마가 몇 개지? 3개지? 그치? 그러니까 한 3단계, 그러니까 이게 0부터 6단계의 피부색 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엄마가 한 3단계 톤의 피부색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아빠도 한 3단계 톤의 피부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그거 중요한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식세포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생식세포가 나오는 수를 해보면 이제 막 라제, 일단 B가 이제 이런 게 되니까, 스몰 A, B, 라제, 스몰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렇게 한 거야, 사실은. 라지 A, 스몰 A 곱하기 라지 B 곱하기 스몰 B를 곱한 경우의 수랑 똑같아. 받아들일 수 있겠어? 곱셈 경우의 수랑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엄마가 만들 수 있는 난자의 경우의 수는 결국 이거를 전개했을 때 값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아빠가 만든 정자의 경우의 수도 이렇게 되겠지.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D. 정자의 경우의 수, 즉 이제 전부 다 써보면 뭐 A, B, B, 또 A, B, 스몰 D, 뭐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똑같이 쓸 수 있어. 근데 잘 생각해봐라. 여기서 표현형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출제자가. 굳이 다인자 유전을 냈다는 거는 이 출제자가 표현형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굳이 이러지 말고 대문자의 개수에 집중을 하면 되죠. 대문자의 개수. 그치? 그래서 이 라지 A를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몰 A를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라지 B를 1, 스몰 A를 0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는 A, B, D가 중요한 게 아니지. 대문자하고 소문자만 중요한 거야. 아니? 그러면 이거를 전개했을 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지? 라지 A하고 스몰 A의 세제곱의 경우의 수가 똑같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쪽도 똑같아. 라지 A하고 스몰 A의 세제곱을 하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게 나온단 말이야. 정자의 경우의 수가. 그치?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A 세제곱에 3, A제곱에 수학도 아닌데.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생물 문제가 요새 이래.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와. 그리고 이쪽에도 똑같이 컨트롤 카피 컨트롤 V로 나온 거지. 그러면 톤이 나오는 셈이 3, 2, 1, 0이 1대 3대 3대 1로 나온다는 경우의 수랑 똑같이 나오는 거야. 안 되네. 좀 다르게 설명해 봐야겠다. 자,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서 뭐를 만드는 거지? 정자랑 난자랑 만나서 뭐를 만드는 거지? 한 개체를 만드는 거잖아. 그럼 이 개체가 갖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라지 A, 스몰 A의 6제곱의 경우의 수하고 똑같지. 그치? 그렇게 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전개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너네들 파스칼의 삼각형은 알아. 파스칼의 삼각형 모르니? 자, 파스칼의 삼각형 수학 선생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 파스칼의 삼각형은 만약에 이제 x 더하기 y의 1의 제곱이면 x, y 이렇게 나오지. x 더하기 y의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러면 개수가 1대 2대 1이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x 더하기 y의 세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지? x 세제곱에 3x제곱 y 3xy제곱 y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럼 여기가 1, 3, 3, 1 이렇게 써져.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얘네 둘을 도하는 거야. 얘네 둘을 도하는 거야. 얘네 둘을 도하는 거야. 그러면은 개수들을 다 구할 수가 있어. 완전 제곱식에. 이거를 만든 사람이 파스칼이라서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해. 이 경우의 수를 따라간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1, 3, 3, 1이라는 비율이 따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1, 4, 6, 4, 1 할 수 있겠지, 혼자서 이제. 아니니? 1, 5, 10, 10, 5, 1.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까지 하면 돼. 조금만 참아. 1, 6, 15, 20, 15.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 자, 얘네들의 합을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쓸 거야. 다른 색깔로 쓸게. 합이 얼마야? 1 더하기 1은 기울. 미안해.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4. 2의 제곱.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은 8이지.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이런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제 얘네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봐봐. 다시. 이제 좀 간단하게만 좀 써볼게. 그러니까 수학 시간도 아닐 때 나도 괴로워. 자, 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우리. 이거는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자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해보면 그 대문자가 이제 3개짜리가 나오는 경우, 2개짜리 나오는 거고, 1개짜리 나오는 거고, 0개짜리 나오는 게 전체 경우의 수야. 맞니?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대문자 3개가 되는 거고, 이거 하나를 포기를 하고 스몰 d를 만약에 챙겼다. 그러면은 이제 대문자 2개가 되는 생식세포가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라지 d를 아니고 만약에 뭐 스몰 d를 만약에 챙겼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파란색으로. 세제곱이지? 뭐야? 이게 세제곱인 거 뭐야? 얘가? 1대 3대 3대 1이야 이게. 그치? 그리고 요거의 전체 경우의 수는 8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아빠의 경우의 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의 경우의 수도 3대 2대 1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결국에는 여기도 1, 3, 3, 1. 그러니까 이 숫자를 암기하면 되게 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3개짜리 대문자가 나올 확률은 8분의 1. 그리고 2개짜리는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손에서 나올 수 있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판서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둘이 만나서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6이잖아요. 그치? 제일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 게 뭐지? 0이지. 그치? 그럼 그 사이는 5, 4, 3, 2, 1이 다 있을 거야. 아니? 그럼 전부 이게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지. 다시 파스칼을 삼각형으로 할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치? 그러면 얘는 확률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1, 6, 10, 15, 10, 6, 1을 따라갔다고 생각하고 전체의 경우의 수는 64.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모가 지금 3짜리잖아. 그치? 부모하고 똑같은 애는 확률이 어떻게 돼? 그럼 3짜리가 어떻게 돼? 가운데 있지? 얘네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 16분의 4다, 16분의 15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문제 풀 때 이 숫자를 암기를 해두면, 되게 빨리 풀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좀 좋다. 그 얘기가. 왜 아닌데? 좀 지우고 한사를 받았더니 너무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다인자 유전은 좀 중요해서 왜냐면 혼자 볼 때는 저런 규칙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학생이. 그렇지 않니? 그래서 다인자 유전을 좀 해볼게. 자 봐봐.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다인자 유전을 나올 때는 아까 보통 새살을 많이 나오고 아빠랑 엄마랑 둘 다 이형접합인 경우고 문제를 많이 내.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아빠랑 그치?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돼? 똑같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왜 이거를 소개해 주냐면 두 개짜리만 하자. 두 개짜리. 이거를 알면 나 다른 응용 문제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선생님이. 자, 봐봐. 만약에 이제 이 경우의 수를 일단 먼저 설명을 다시 할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거라고? 대문자 수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걸 10, 10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네? A, B라고 생각하는 순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 문제 풀 때. 그래서 풀기가 힘들어져. 10, 10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중에 제일 조금인 거는 0. 어차피 다 독립이라는 전제에 푸는 거야 선생님은. 0일 거고 이렇게 하면 1이 하나 생길 거고 1, 1 하면 2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네들이 나타나는 비율을 좀 적용을 해보면 지금 00인 게 한 마리, 2인 게 한 마리, 1인 게 이렇게 크로스를 해서 두 마리가 서 1대 2대 1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이 숫자가 뭐야 아까? 제곱수랑 똑같다는 거지. 파스칼의 삼각형에 아까 했던 두 번째 칸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가 세 개가 있어. 그러면 보자마자 1대 2대 그냥 써버리면 된다는 거지. 영어 문제에서. 이해가? 엄마도 마찬가지겠지. 이쪽에서 엄마가 만들 수 있는 것도 1, 1이면 2고 빵빵이면 빵. 이렇게 크로스로 두 개니까 한 개. 이렇게 엄마의 난자의 경우에서도 1대 2대 1 바로 이걸 보자마자 이걸 생각해서 푼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전체 수는 아까 2의 제곱이니까 여기 이 수를 그냥 더해도 되고 얘네들의 확률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돼? 얘의 확률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하는 거야?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겨. 그치?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애일까? 그러면은 제일 조금인 게 빵부터 제일 큰 거가 4까지 나올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은 중간에 1, 2, 3, 2, 3, 4 이런 애들이 태어날 거 아니야. 맞니? 이런 애들이 태어나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이거를 1, 3, 3, 1, 1, 4, 6, 4, 1 이게 다섯 개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네들의 확률을 1, 4, 6, 4, 1 그냥 이렇게 쓰라는 거지. 그리고 이 전체 경우의 수가 2의 4승이니까 분모를 16으로 그냥 쓰면은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와. 실제로 해보면. 이해가? 이렇게 문제를 접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하나 더 해보자면 너무 욕심부리나? 얘네들이 갭이 2지, 그치? 갭이 2지. 갭이 2니까 이 밑에 있는 애들도 갭의 합이 얘네들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지. 갭이 4가 되는 거지. 2 더하기 2에서 4가 나오는 거고, 지금 보면 이 표현형이 2잖아. 그치? 이 정도로 까만 거지. 0, 1, 2, 지금 그러니까 까만 정도라면 0, 1, 2, 3, 4까지 있는 거지 지금. 그치? 근데 까만 거 중에서 요 가운데 있는 거 정도가 되는 분모랑 똑같은 애는 얼마야? 그러면은 이거 1, 4, 6, 4이 되니까 얘 16분의 6 이렇게 이제 바로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여기를 풀 때.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해라. 해보면은 다 그 경우의 수긴 한데 시간을 좀 아끼자는 측면에서 소개를 한 거고,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가 나올 수가 있지. 어떻게 아까처럼 뭐 이렇게 꼭 이형접합이 예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라지 D 나오고 여기 스몰 D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은 얘네 어차피 독립이니까 따로 떼놓고 경우의 수를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밖에 없어? 1, 1이고 빵빵이잖아. 그치 맞니?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는 1하고 빵밖에 생식세포가 두 개 정도밖에 없잖아. 얘한테는 1밖에 없고 얘는 빵밖에 없으니까. 되니? 그럼 여기서 태어날 수 있는 애는 1밖에 없어. 1.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서 태어나는 애의 숫자가 0, 1, 2, 3, 4인데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1이니까 여기 나오는 표현형은 1, 2, 3, 4, 5가 되는 거고, 그 확률은 그냥 이 확률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 4, 6, 4, 1
1, 4, 6, 4, 1에 16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확률 계산할 수 있다. 돼? 다시 하나 더 해볼게. 선생님 그러면 여기 라지 D로 하면 좀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된 거지? D만 따로 생각을 하는 거야. 어차피 독립이니까. 돼? D만 따로 생각하면은 여기서는 어차피 1밖에 안 나오잖아. 정자가. 그치? 그럼 1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1하고 0 두 개가 있지.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아이고. 1, 0 여기다가 1 미안. 1이라고 1, 0 이렇게 나누면 2하고 1밖에 없어 이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 대문자 두 개 갖고 하나 가는 경우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계산을 했으니까 0, 1, 2, 3, 4가 나왔으니까 세로축에다가 이거 경우의 수가 1하고 2밖에 없네 하고서 그냥 합을 해버리면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1, 2, 3, 4, 5 얘는 2, 3, 4, 5, 6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그치?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애들의 확률은 아까 쓴 확률을 그냥 갖다 쓰시면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얼마라고 아까 1, 4, 6, 4, 1 그치? 1, 4, 6, 4, 1이고 전체 경우의 수가 16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여기까지 했으면 너무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아빠하고 똑같은 표현형의 자식은 얼마예요? 그렇게 하면은 4인을 찾아야지. 대문자 4개니까 지금 맞니? 그러면은 대문자 4개니까 어떻게 하면 4개지? 여기에 4개지. 여기도 4개 있고 여기도 4개 있지. 맞니? 그러면은 대문자 4개일 확률이 지금 이 확률을 얘네들이 누나 갖는 거지. 이 1일 확률이 2분의 1이고 2일 확률이 2분의 1인 거야. 맞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이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16분의 4가 되는 거고 이 사이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16분의 4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두 개를 합한 게 아빠하고 같은 확률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얼마니? 그러면 이게 4분의 1인가? 그치? 그러니까 8분의 1, 8분의 1이니까 8분의 2, 8분의 2니까 답은 4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인 경우에는 이렇게 수학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좋아해요. 왜냐면 안 그러면 노가다로 푸는 거는 시간 안에 못 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애들한테 욕먹을 거 아니야, 평가원도.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풀 때 이걸 쓰는 게 좋다. 그래서 독립일 때의 그 파스칼의 삼각형에 나오는 숫자는 암기를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잘하는 애들 뭐 거의 다 암기를 하기 때문에 1, 5 그리고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돼?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치? 빨리 베끼란다. 그치? 내 손은 뭐 빛의 손이다.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딱 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이 숫자들은 잘 암기를 해도. 근데 이게 사실은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하면 오늘 종일 이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좀 그건 할 수는 없고 그냥 어디까지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이것만 이런 의미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암기할 때 이제 저 숫자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1대, 2대, 2대, 2대 1 그 다음에 1대, 3대, 4대, 4대, 3대 2 어떻게 쓰는지 알겠지? 요령은 알겠지? 그치? 이 숫자도 나중에는 나와. 근데 지금은 다인자 입장에서 딱 내가 지금 여기까지만 욕심을 낸 거니까 여기까지는 너네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보통 이제 생물이 수학이랑 별로 친한 학문이 아니거든. 진짜 친한 학문이 아니야. 쓸 일이 통계 정도밖에 전공했을 때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고등학교 여기 유전에서는 특별히 이걸 좀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뭐 요 단원에서만 좀 조심하자. 너무 졸려하니까 잠깐 쉬었다가